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전국의 모든 사례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몇 가지 부분만 추려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시외버스 회사의 버스입니다. 시외버스 회사는 시외버스를 운행한다고 주로 알고 계실 텐데 시외버스 회사가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고속버스 회사, 주로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코버스에 소속된 총 11개 회사로 한정한다고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금호고속이나 중앙고속에서 운행하는 서울, 호남, 광주 고속버스 노선을 바로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기준에서 새로 코버스에 가입한 3개 회사는 차량의 대수 규모 측면을 따져서 가입했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고속버스 노선 운행은 빠지지 않습니다. 코버스에 가입된 회사만 고속버스 노선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고속버스 면허로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요건만 만족한다면 한 노선은 고속버스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외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버스 노선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은 서울 경부 김해와 서울 경부 통영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정체 없을 때 4시간 40분 정도, 후자는 4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모두 환승휴게소 경유 차량편이나 프리미엄 차량편이 배차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과거 한때 지금의 천일고속과 계열사로서 활약하는 시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에서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은 현재 이 두 개가 전부이며 과거에는 고려여객이 성남 통영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코버스 회원사 대원고속과 서로 계열사인 경기고속은 서울 호남 충주 노선과 동서울 충주 노선을 대원고속과 함께 공동 배차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체 없다면 모두 2시간도 안 되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충주 간 열차편이 이미 예전부터 마련되어 운행되고 있었지만 천안역과 충북선 등을 경유해서 운행해 소요시간이 조금 긴 편인데다 운행 횟수는 현재 1회, 중부내륙선 KTX가 현재 운행 중이지만 서울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성남 판교역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운행 횟수는 4회입니다. 횟수가 많은 고속버스에 비해 철도편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편입니다. 수서광주선의 개통과 중부내륙선 KTX의 수서역 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동서울 구미 노선도 빠질 수 없죠. 서울 경부 착발 노선보다는 운행거리가 조금 긴 편인데요. 이미 김천 구미역을 통해 고속열차 정차가 이루어졌지만 구미 시내와 바로 붙어있지 않아 접근성이 부족한데요. 그러나 중부내륙선 KTX 열차의 구미 진출과 수서역까지 진출을 통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부 영월 노선도 경기고속이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입니다. 하루 4회만 운행해서 좀 더 많은 배차를 원한다면 동서울 착발 노선을 이용해야겠지만 우등버스 기준으로 동서울 착발 노선보다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킬로미터당 188원선에 형성된 시위 우등의 고속도로 외 도로 구간 요금 계산 방식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월에서는 태백선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서울 청량리역에서 곧바로 가는 정기 열차 편수가 5편으로 적습니다. 버스도 편수를 생각할 때 많지는 않은 편이나 동서울 착발 노선을 볼 때 그나마 태백선 열차편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또 얼마 전 경기고속은 금호고속으로부터 용인광주 노선의 운행분을 이관받았죠. 이에 따라 경기고속의 호남권 고속버스 운행 노선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충청남도의 시외버스 회사 한양고속은 서울 호남에서 출발하는 당진, 서산, 태안, 안면도, 보령, 대천행과 같은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안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들인데 도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래 가야 하는 경로에서 우회해서 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 서산이나 태안 간 직통 노선도 한양고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 노선입니다. 보령은 장항선 철도가 있어 용산역에서 대천역 간 철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서해안 지역은 2024년 9월 기준에서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없는데요. 특히 서울 서산간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 주말에는 자녀 좌석수가 크게 부족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북고속에서 운행하는 유성광주 노선도 고속버스 노선입니다. 대전복합에서 출발하는 노선보다는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이고 서울 호남행과 함께 유의한 유성 착발 고속버스 노선입니다. 대전 광주 간 철도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 열차만 만나볼 수 있고 KTX로 바로 이동하기엔 운행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또 유성구에서 서대전역까지 접근하는 데에도 거리가 조금 멀어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게 유성구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한 편인데요. 현재 대전복합 착발 노선과 함께 호남선 축에 있어 필요한 버스 노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남 대전 복합 노선은 고속버스 노선인데 운행은 시외버스 회사인 근남과 중부고속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노선 가운데 드문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이고 프리미엄 버스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SRT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에서 곧바로 탈 수 없고 오히려 수서역까지 따로 이동하시거나 동탄역까지 GTX를 타고 이동하신 뒤에 SRT 열차를 타고 대전역까지 이동하셔야 합니다. 성남에서 SRT 정차역까지 따로 이동하는 것이 싫다면 아예 성남에서 바로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요시간 좀 더 짧은 고속열차보다 문전 연결성이 좋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속버스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을 법한데도 아직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부천 광주 노선은 어느 곳에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하는 거리 314km 노선으로 대부분 구간을 고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 고속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노선이지만 아직도 시외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대구 울산 노선은 대구와 울산 지역 내 한 곳만 경유하고 운행거리 100km를 조금 넘지만 아직 시외버스 노선으로 운행 중입니다. 이 노선은 과거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원래는 금호와 천일고속의 공동 배차는 동대구 울산 고속 노선과 대구 동부 울산 시외 노선으로 나뉘어 운행됐습니다. 2016년에 출도착지가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로 통합되고 천일고속이 운행을 그만두고서 금호고속이 시외버스 노선 배차로 합류했죠. 자연스럽게 고속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시외버스 노선만 남은 것입니다. 경기고속과 경북고속이 운행하는 서울 경부 영주 노선도 현재까지 시외버스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경유지는 영주시 풍기만 있어 요건은 충족되지만 고속버스 노선은 아닌데요. 이 노선은 2011년에 한 차례 고속버스 노선으로 전환됐지만 2년 뒤에 다시 시외버스 노선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고 요금도 변경될 당시에 이용객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고속버스 노선으로 전환할 수 없는 노선도 있죠. 금강고속의 동서울 속초 간 직통 노선이 있는데요. 속초에서 동서울까지 갈 때는 어느 곳에도 경유하지 않지만 반대로 갈 때는 속초 중학교와 학사평 교차로에서 중간 하차가 가능해 동일 지역 내 두 곳을 경유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시외버스 노선으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 117km 이상인 부산 노포 동래 진주 간 시외버스 노선도 있는데요. 부산 내 구간은 문제되지 않지만 진주 내에서 계양정류소와 칠암동 경상대학교 캠퍼스 앞을 경유하는 관계로 역시 고속버스 전환이 힘듭니다.